네, 이제 6월 말로 향해 가는 시장입니다. 점차 하반기에 대한 전략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하반기 접어들면 이제 시장은 또 내년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하반기 시장 전망과 매수 유망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지금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라이브에서 이종목 전문가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 시장 전망, 매수 유망주, 하반기에 대한 대비법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종목 전문가와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장 마감하고 나서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진짜 쉬운 진단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전략을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시청자분 첫 번째 분 전화 주셨는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저는 CJ 제일제당입니다.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예, 매수가는 38만 1,000원 정도 되고요. 예. 비중은 한 50%가량 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주가가 왜 이러죠? CJ제일제당 하단이 뚫리면서 또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50% 비중을 실어주셨는데요. 지금 26% 정도 손실이 있으십니다. CJ제일제당 고민 많으시죠? 예. 예. 어떤 부분 궁금하실까요? 어떻게 이제 대응을 이렇게 해야 되겠나 싶어가지고요. 예. 예, 전화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가 전략 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이 CJ 제일제당을 상당히 좀 높은 가격이 지금 뭐 한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매수하신 가격하고. 자, 올해 뭐 이럴 때 좀 더 소외감을 좀 더 많이 느끼죠. 올해부터 시작해갖고 주가가 상당히 많이, 지수 자체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 CJ제일제당은 계속 흘러내리기만 했습니다. 자, 뭐 그리고, 이 주된 원인은 뭐 실적 부진이라고 보셔야 돼요. 작년보다 뭐 올해 실적이 좀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돼버리니까 주가가 올라오질 못하고 옆으로 계속 횡보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CJ그룹 전체적으로 조금 뭐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었죠. 뭐냐 하면 CJCGV가 유상증자를 하면서 지주회사 CJ도 영향을 받았고요. 또 뭐 같은 그룹주라고 이 CJ제일제당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또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라면 관련해 갖고 이 추경호 부총리께서 뭐 밀값이 많이 내렸으니까 라면 값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근데 이 CJ제일제당은 라면을 만들지는 않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이 라면 만드는 업체에서 밀가루 가격을 내려야 라면 가격도 내릴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논리로 조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이 CJ제일제당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죠. 자, 근데 최근에 보면 밀값도 그렇게 좀 많이 반토막 났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는 뭐 가뭄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한 20% 이상 이렇게 저점에서 보면 올라왔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CJ제일제당이 뭐 주가 자체가 좀 움직이지를 못하고 계속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고요. 자, 시청자님 지금은 조금 보유 의견 드리겠지만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이거랑 비슷한 상황이 나오면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38만 원대시면 뭐 작년 11월 달이나 그때쯤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그 전이었던가.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매수하시고 난 다음에 저점을 한번 찍죠. 그 저점 자리가 보시면 여기 작년 12월 달에 뭐 38만 원대 이쯤에서 옆으로 한참 기었습니다. 그렇다가 살짝 반등이 나오려는 모습이 나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깨버리는 모습이 나오죠. 전저점을 완전히 깨버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시청자님, 대응은 지금 해야 되는 게 대응이 아니라요. 이럴 때 하셔야 됩니다. 전저점을 이렇게 붕괴를 시키거나 그러면 벌써 이때 대응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는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고요. 일단은 2분기 실적도 그렇게 크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한 3분기 지나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어느 정도 실적 회복이 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좀 걸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음식료 업종들이 좀 뭐 라면 만드는 회사들, 농심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이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여러 품목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또 뭐 이 좀 가격 전가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비중도 50%시면 너무 좀 많으신 상황인데 뭐 이 많은 비중을 갖고 지금 움직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움직이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고요. 그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 좀 전에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다음번부터는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따라가면서 매도하기는 좀 늦은 상황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수급도 뭐 별로 안 좋아요. 기관하고 외국인들 전부 다 지금 매도하고 있는데 이런 매도세가 좀 이렇게 사그라들고 그러려면 아무리 빨라도 뭐 올해 하반기 정도, 4분기 정도 이 정도는 돼야 뭐 어느 정도 주가가 회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좀 반등을 기다리셨다가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좀 비중이 높으니까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인데 일단 한 30만 원 근처 정도까지 가면 여기 보시면 이 자리가 있죠. 30만 원 근처 정도에서 전에 저점 찍었던 자리, 이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옆으로 한참 이렇게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좀 올라갈 때 걸림돌로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한 30만 원 근처 정도, 이 정도까지 좀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뭐 한 20% 정도는 덜어내시고요. 한 30% 정도만 좀 이렇게 길게 보유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 자, 반등 나오는 구간 이용해서 좀 잘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 비중은 원금까지 회복 가능할까요?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경기가 회복돼야 될 테니까 아무래도 뭐 내년 이후 정도 그 정도가 되면 원금 회복이 가능할 것 같은데 뭐 그 이전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비중 조절을 하시고 그리고 투자 기간을 좀 더 가져가시면서 원금 회복 노리실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을 깊게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예. 일단은 30만 원 선이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중 조절을 하셔서 기회 비용을 그래도 좀 줄이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합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화이팅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CJ제일제당 아직 이미 매도하기 늦은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유 의견이 나갔는데요. 정부에서 라면 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라면 가격 인하에 대해서 요구하고 나서면서 CJ제일제당이 간접적인 영향에 들고 있습니다. 또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야 좀 본격적인 상승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등 시 비중 축소 30만 원 선 근처 목표 주가 1차 제시하고요. 20% 정도 덜어내고 나머지는 또 더 보유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 채팅창에서 오신 분이신데요. 새아이의 아빠님,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갖고 계십니다. 8,950원에 20% 비중이신데요. 여름이라 탄력 받을 것 같고 실적도 괜찮게 해서 요즘 괜찮게 상승해서 실적이 상승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0.77% 하락했지만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보다는 약간 위에서 주가가 마감됐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 실적주 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뭐 숫자로 그냥 잘 찍혀 나오는 모습이니까요. 일단은 뭐 괜찮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여기 실적도 뭐 탄분기 실적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실적 추이를 어떻게 그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매출액도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좀 늘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국내 화장품 업체들 뭐 이런 쪽이 좀 되게 실적 부분들이 좀 안 좋았었는데요. 자, 이쪽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뭐 화장품 원료 쪽 뭐 이런 쪽도 많은데 그런 쪽에서 좀 이렇게 수익이 났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계속해서 실적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올해 1분기도 뭐 한 3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시가총액 1,000억 정도는 뭐 그렇게 비싼 주가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요거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뭐 기술적으로는 괜찮은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장대양선을 뽑고 난 다음에 뭐 이거 절반도 훼손 안 시키고 주가가 계속 그 위에서 형성이 돼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위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좀 위쪽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라면 작년 초에 좀 유상증자 하면서 무상증자 하면서 골리락이 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주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은 저항선이 될 수 있겠죠. 자, 위쪽으로 매물대가 많은 구간은 11,000원 정도 근처선 그쯤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11,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현재 보시면 이런 것들은 손절을 칠 수 있는 자리가 명확하게 나오죠. 보시면 자, 뭐 이 22평선 자체는 워낙에 기울기가 좀 가파르게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뭐 쉽게 꺾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여기서 뭐 아래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밀릴 거고요. 자, 그 밀리는 과정에서 이 62평선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62평선은 7,655원 정도에 있는데요. 이게 하루하루 틀리게 계속 좀 올라갑니다. 자, 요게, 어제는 얼마에 있었냐 하면, 어제 있었던 자리는 7,559원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 62평선 자리가 7,655원입니다. 그러니까 좀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요게 좀 이렇게 올라가면 뭐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 8,000원 위에 선 정도, 그 정도에서 아마 빠지더라도 거기서 부딪힐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지지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실적이 되니까. 하지만 만약에라도 뭐 이 62평선 이 자리를 깬다라면 그때는 손절을 감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11,000원 정도까지 먼저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니까 좀 차분하게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진 뷰티 사이언스 수익 가능성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지난해부터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화장품 원료 제조 기업인데요.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60일 이평선, 8,000원 부근으로 설정하면서 대응하자는 전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화나 유튜브 채팅창 찾아와 주시면 되는데요. 02325-8200번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글을 확인하고 여러분의 종목 진단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매수가, 종목명, 비중 남겨주시고요. 또 매수하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전화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대양금속이요. 대양금속 매수가 얼마십니까? 3,980원이요. 비중은 얼마나 있으세요? 약 35% 정도요. 네, 30% 넘게 갖고 계시는 종목입니다. 오늘 주가가 5% 넘게 상승했는데요. 3,730원. 이분께서 약간은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요. 시청자님 어떤 점 궁금하실까요? 저는 뉴스 보고서 뭐 영풍지지에서 그 무상증자 있고 그래서 전부터 이제 대한금속 계속 좀씩 사와가지고 왔는데요. 앞으로 전망하고 뭐 손절가하고 매도가 이렇게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영풍재지가 대양금속을 인수하게 되면서 이렇게 대한금속에서 영풍을 인수했죠. 대양금속에서 영풍을 인수했죠. 네. 그러네요. 영풍재지를 대한금속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2차 전지 사업 쪽으로 또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오늘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자, 작년에 이 대한금속이 영풍재지를 인수를 하면서 좀, 논란도 좀 있었죠. 대한금속이 시가총액이 훨씬 작았습니다. 근데 뭐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했었는데, 자, 이게 인수가 되고 난 다음에 조금 글쎄요. 뭐 좋게 생각하면 한없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글쎄 그럴까라는 의문이 좀 드는 게 뭐냐면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뭐 호주에 있는 기업, 그 호주에 있는 기업이 저 펫배터리 사업하고 뭐 호주의 리튬 광산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요런 쪽하고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뭐 2차 전지 사업 쪽 이런 쪽도 진출한다라는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영풍재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영풍재지는. 자, 보시면 뭐 올해 초에 이게 5,000원대 있던 주가가 지금 24,000원이니까요. 엄청나게 올라왔죠. 자, 그럼 뭐 이거 매수한 좀 인수한 가격, 그 가격대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안 좋을 때 좀 인수를 했어요. 원래 시가총액이 형성돼 있던 그 가격보다도 주당 뭐 한 1,600원 정도 싸게 대한금속이 인수를 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석연치가 않습니다. 자, 이게 좀 정상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해보면 보통 넘길 때는 아무리 기업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이렇게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자, 뭐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올해 영풍재지의 주가가 급등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약간의 뭐 물음표가 좀 찍힙니다. 그래서 이 액면 그대로 보면 굉장히 좋은 거죠. 인수한 회사가 뭐 저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뭐 평가 차익도 굉장히 많이 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아무 탈 없이 뭐 잘 좀 이렇게 진행이 되면 괜찮을 건데요. 자, 그 부분이 과거에 그런 경우도 좀 자주 있었습니다. 뭐 어떤 좀 말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조인트 벤처 같은 것들 이런 거 해놓고 실제로 뭐 일은 잘 진행이 안 되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물음표를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영풍재지가 그렇게 많이 올랐으면 그 지분을 인수한 대한금속 같은 경우도 당연히 따라 올라줘야 돼요. 근데 주가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뭔가 석연찮은 그런 구석들도 조금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일단 대한금속 같은 경우도 좀 손절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전저점이 있는 자리 있죠. 그게 지금 여기 종가 기준으로 전저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고요. 그게 그 전에 올라가던 122평선 이쪽에서 좀 지지를 받았으니까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 여기 어제 120선에서 지지받고 오늘 양선을 뽑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올라오고 있는 122평선 요거를 기준으로 손절가를 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122평선 있는 자리가 3,513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손절가는 3,500원 정도로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조금 석연찮은 그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차트에서도 보시게 되면 이날 굉장히 좀 강하게 슈팅이 나왔다가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졌고요. 자, 이 자리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윗꼬리를 외국인들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가격대 같은 경우는 조금 저항선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 근처가 한 4,300원 정도 근처니까요. 일단 4,300원 근처 정도까지 좀 올라가면 조금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왜 그러냐면 또 한 가지 이유는 실적이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1분기가 24억 정도 적자가 났어요. 근데 전년 1분기 같은 경우는 102억 정도가 흑자가 났습니다. 자, 흑자에서 이렇게 적자 전환했다라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또 별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도 전년 동기에 102억 정도 흑자가 났는데 지금 올해는 매출액도 확 줄어든 모습이고 영업이익도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반등 시에는 말씀드린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정리하고 나오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한금속이 영풍재지를 품게 되면서 그 빌린 자금을 또 그 CB 자체를 영풍재지가 또 인수를 하게 돼서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았었는데요. 시청자님, 가격 어떠신가요? 글쎄요, 하여튼, 궁금한 것도 좀 이해는 많이 되는데요. 네, 더 궁금하신 네. 점 있으실까요? 아니면 제가 한 번 더 이게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정리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대한금속의 손절가가
121선으로 나갔습니다. 3,500원이고요. 목표가는 4,300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종목 볼게요. 구리구리 너구리님이신데요. GS건설 21,350원에 100%, 주 계좌가 아닌 서브 계좌에 장투로 매월 모아가고 있습니다. GS 이니마 지분을 갖고 있는 GS건설, 건설업 말고도 신사업 부문에 기대를 가지고 있고 건설도 마냥 불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아갈 때 주가 얼마까지 모아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21,350원 매수가신데 27,000원에 오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손실은 그리 크지 않으시고 계속 사신다고 하네요. 어떻게 할까요?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서브 계좌라니까 주 계좌가 아니라 뭐 그냥 이렇게 모아가는 그런 계좌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이거 뭐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승부를 보고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리고 뭐 무리한 배팅을 하니까 주식에서 손해를 보는 거고요. 자, 그렇지 않고 이렇게 차분하게 느긋하게 뭐 모아간다라면 지금 건설 업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안 좋죠, 우리. 뭐 PF도 문제가 생기고 뭐 여러 가지로 해외 미국 쪽은 굉장히 좋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국내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말씀이 맞는 말씀이세요. 뭐 건설업이라고 마냥 불황은 아닐 겁니다. 자, 뭐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고. 자, 이게 뭐 좋았다 안 좋았다 하는 게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게 산업 사이클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안 좋았다가 또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매수를 안 하고 이렇게 차분하게 모아 가신다면 굉장히 불황일 때, 이럴 때 모아가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고요. 우리 반도체 업체들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지금 뭐 작년부터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때부터 뭐 차근차근 한꺼번에 매수를 안 하고 차근차근 모아갔다라면요. 지금 아마 꽤 많이 수익이 나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건설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모멘텀도 좀 있다, 시간이 좀 지나면 모멘텀도 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사우디에 뭐 네옴시티 관련 뭐 GS건설은 아니지만요. 뭐 네옴시티 관련 프로젝트도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뭐 대선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인도네시아 대선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수도 자카르타가 지금 섬이 가라앉고 있거든요. 해수면이 점점 올라와서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수도를 안 옮기면 안 됩니다. 옮기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거예요. 뭐 대선 결과에 따라서 뭐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모멘텀도 기대할 수 있을 거고요. 지금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이 좀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고 또 지금 현 정부가 지금 정권이 바뀐 가장 주된 이유가 뭐 집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공약을 한 게 뭐 아파트 230만 호 짓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것만큼 다는 못 짓더라도 이 불황이 조금 지나가게 되면 좀 경기 불황이 조금 지나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계속 좀 사모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현재가 아래에서는 물론 사모으는 거 찬성이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도 마찬가지 주가가 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만 2만 4,000원대 아래 정도? 여기가 24,000원이란 가격이 전에 2월 달에 찍었던 그 고점 정도입니다. 24,000원 아래 구간에서는 차근차근 이렇게 모아 가신다라면 저 주가는 뚫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조금 바라볼 수 있는 자리는 이쪽 여기 급락하기 전에 주가 뭐 요 정도까지는 회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가격대는 만 3만 원대 이상 정도, 3만 한 2, 3천 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도 계속 차근차근 모으시면서 2만 4천 원 아래에서 차근차근 모으시고 목표가는 3만 3천 원 정도까지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GS건설 중장기 전략 나왔습니다. 24,000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33,000원까지 잡았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전화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대주전자재료요? 대주전자재료 매수가 얼마십니까? 매수가는 10만 1,500원에 비중은 15%요. 예,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요?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가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 1% 하락한 98,800원입니다. 매수가에서 멀지 않은데요.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어요. 일단 저가 매수를 해 두셨는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털어놔 주셨습니다. 자, 대주전자재료 배터리 관련주인데요. 대응 어떻게 할까요? 자, 요 대주전자재료는 실리콘 응급제 관련되는 종목이죠. 자, 근데 이 2차 전지 쪽이 뭐 굉장히 좀 많이 올해 워낙 좀 이렇게 많이 움직였습니다. 소재 쪽이요. 뭐 그래서 좀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쪽이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올해 4월 달에 4월 7일 날 13만 8천 원까지 갔었네요. 고점을 찍고 좀 이렇게 밀린 상황인데 요런 것들이 뭐 올해 초나 이런 때처럼 그렇게 폭발적인 뭐 그런 시세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벌써 큰 시세를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이 대주전자는 꾸준하게 굉장히 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상승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뭐 이때 2016년도에는 뭐 4,000원대도 있었네요. 자, 그렇다 보니까 뭐 워낙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크게 조정을 받았었던 거죠. 자, 2021년도의 고점하고 지금 올해 고점하고 거의 엇비슷한 자리에 이렇게 위치해 있죠. 그러면 위쪽으로 이렇게 움직인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현재 상태는 조금 어떤 실리콘 응급제 관련해서 모멘텀이 나오면 잠깐 좀 이렇게 훅 하고 움직였다가 또 밀리는 그런 모습을 좀 반복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일단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좀 팁을 좀 말씀드리면 시청자님, 우리 10만 3천 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요거는 조금 매수 가격은 그렇게 좋지 않은 가격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렇게 좀 급등했다가 조정을 좀 크게 받고 9만 원 아래를 깼었죠. 마디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런 것들은 한번 이렇게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한 돌파되고 난 다음에 7, 8% 정도 요 정도 이렇게 더 가면 거기가 고점을 찍고 다시 마디 가격을 확인하려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98,000원대까지 빠졌으니까 뭐 그 마디 가격을 다시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서 깬 모양새인데요. 자, 요거는 좀 회복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회복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속적으로 이쪽이 움직일 수 있는 뭐 그런 힘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등시 조금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11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쪽이 뭐 올해 초와 같은 대시세를 기대하셔서는 안 됩니다. 벌써 큰 시세는 한번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 보유하셨다가 11만 원 근처에서 좀 정리하셨다가 또 10만 원 깨면 그 아래 구간에서 또 조금 좀 매수 기회를 타진해보고 뭐 그런 트레이딩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 실리콘 음극재의 가치로 14만 원 선 부근까지 갔었는데요. 10만 원 선을 깨면서 최근까지 해서 고점 대비 30%가량 조정을 받았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으로 11만 원 선까지 목표가를 보면서 또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가격으로 10만 원 선 아래에 설정했습니다. 트레이딩 전략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또 유튜브 채팅창에 김용희 님이신데요. 레이저셀 8,200원에 10% 갖고 계십니다. 일부 11,000원에 매도하고 나머지 보유 중입니다.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오늘 종가가 3% 넘게 상승하면서 11,53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수익을 꽤 보고 계시는데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보유할까요? 자, 뭐 최근 들어서 급등한 종목이죠. 지금 투자 과열 종목으로 좀 지정된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근데 요즘 뭐 시장이 그런 것들도 별로 신경을 안 쓰긴 안 쓰고 뭐 가면 되게 좀 이렇게 투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 뭐 절반 이렇게 정리를 하셨다라니까 잘 하신 겁니다. 이거는 주식 투자하시면서 욕심을 조금만 줄여도 길이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지금 절반 정도를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뭐 한 30% 정도 그 정도 수익 내고 정리를 하셨네요. 그러면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남아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보유를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충분히 좀 보유를 해보시고, 이게 만약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가 걱정이잖아요. 떨어졌을 때가 걱정인데, 한번 끼 있게 움직였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거래량 자체도 좀 이렇게 수반이 되면서 여기 있던 고점 자리, 이 자리를 뚫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는 좀 밀리면 어느 정도 또 반등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 남아있는 것들은 좀 보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유를 해보시고 이 가격대 자체를 보시게 되면 이 15,000원 정도, 요 정도 가격까지는 일단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요게 보시면 작년 6월 24일 날 상장된 종목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는 1년이 된 거죠. 1년이 됐기 때문에 그 보호해수 물량은 좀 풀렸을 겁니다. 그 보호해수 물량들, 요런 것들을 좀 소화할 시간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절반 매도하신 부분은 잘 하신 거고, 요런 물량에 조금 밀렸다가 뭐 요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절반 매도하신 가격대, 절반 매도하신 그 물량 같은 경우는 요 쭉 위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 22평선, 요런 거는 단기적으로 요까지 빠지면 좀 지지를 받는 그런 역할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좀 보유를 해 보시고요. 위로 그냥 바로 치고 올라가면 목표가 15,000원 정도까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래로 빠져서 뭐 9,500원 정도, 그 정도까지 주가가 하락한다라면 그때는 반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매수한 거 그 가격대 정도에서는, 매도 먼저 하신 거예요. 그 가격대 정도에서는 또 매수를 하셨다가 요 부분만큼은 또 좀 올라가면 팔고 나오고, 뭐 일부 정리하신 부분들은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용을 하시고요. 나머지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거는 좀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익절가가 안 나왔네요. 15,000원이요. 15,000원이요? 네. 목표가로 제시해 주신 15,000원. 그리고 리스크 관리, 나머지 비중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얘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미 매도해 두신 그 비중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나갔습니다. 9,500원이었습니다. 반도체 후공정의 레이저 본딩 장비 기업 적자는 나고 있지만 최근에 부각받았습니다. 레이저셀이었고요. 자, 다음 종목은 목화솜님께서 주신 경동 인베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 300원의 15% 비중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오늘 종가 딱 9만 원에 마감됐습니다. 10% 정도 손실이신데 경동 인베스트 어떻게 할까요? 저희 경동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시장에 관심이 별로 없는 종목인데요. 저때 과거에 한번 쭉 이렇게 치고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요거는 뭐 티타늄 관련주로 뭐 이렇게 좀 엮이면서 작년에 10월 달에 엄청난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자, 이 티타늄이 뭐 강원도 쪽 제 고향 근처인 것 같아요. 그쪽에 뭐 티타늄 광맥이 굉장히 크게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으면서 뭐 이렇게 투기적인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일들이 보통 보면 한번 얘기가 나오고 떠들썩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오랫동안 잠잠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근데 뭐 일단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인데, 실적 부분들 나오는 부분들은 실적으로는 이 주가가 좀 정당화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시세를 한번 주고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티타늄 관련해 갖고 어떤 그런 테마라든가 요런 게 한번 형성이 돼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 그런 기사가 언제 나올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뭐 일단 지금 현재 상태 9만 원 정도까지 빠졌는데 조금 반등은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아래에 받치고 있는 이 112평선이 전 저점하고 또 겹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아래로 빠진다면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 242평선은 조금 지지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위쪽으로 조금 이게 움직이게 된다라면 이 가격대 여기서 조금 거래량이 터진 자리가 있죠. 그 거래량이 터진 자리가 11만 원대 정도 근처 정도, 이쯤에선 거래량이 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뭐 좀 이렇게 올라가면 11만 원 정도, 이 정도에서 좀 익절을 하시고요. 손절가는 이 242평선을 만약에 붕괴를 시킨다라면 그때는 손절을 감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242평선은 지금 8만 원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티타늄 관련주 경동 인베스트 시장에서 잠잠하면서 소외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목표가 11만 원, 손절가 8만 원 선 설정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다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또 오늘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내일 금요일장이네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자, 뭐 어제 파월 의장이 하원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뭐 거기서 좀 매파적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글쎄요, 뭐 하던 얘기 그냥 계속 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저녁에는 또 상원의 청문회가 있는데 오늘하고 어제 얘기하고 오늘 얘기가 그렇게 크게 뭐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원에는 이 파월 의장을 좀 못 잡아먹어 안달인 뭐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상원 의원 같은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뭐 분위기는 오늘 조금 좀 험악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어쨌거나 발언 자체는 오늘하고 뭐 비슷한 뭐 그런 발언을 할 것 같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한 3일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뭐 이런 부분들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우리나라 이 지수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2평선이 살아있어요. 자, 뭐, 지난주에 제가 시황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일시적으로 이 22평선을 깨더라도 22평선이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받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구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어제 종가로 22평선 깼다가 오늘은 좀 마이너스 출발했다가 조금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죠. 당분간은 이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저 말씀드린 부분이 저 매물대가 작년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시장은 그 매물대 구간에 진입을 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려면 자꾸 찍어 누르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도 지금 보시면 20선, 60선 다 이렇게 뭐 좀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급락을 한다거나 뭐 그런 모습도 나오기 힘들 거예요. 그러면 뭐 좀 올랐다 빠졌다가 뭐 이런 모습이 나올 거고요. 양시장 모두 무너지기도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모양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뭐 시장은 방향성을 이렇게 탐색하는 그런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요. 자, 관심 섹터는 지난주에도 제가 관심 섹터를 수소 관련되는 뭐 그 수소 섹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뭐 미래 얘기고 지금 이 수소 쪽으로 왜 갈 수밖에 없냐 하면요. 천연가스 여기 지금 당장 수소를 만들어내는 거는 가장 많이 만드는 건 천연가스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천연가스가 남아서 뭐 처치곤란인 그런 상태입니다. 그 천연가스에서 탄소를 떼서 수소를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이 수소 같은 경우는 수소 경제로 가는 거 이런 것들은 원하는 바고요. 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올해 기후 위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올해 뭐 날씨 보면 며칠 전에 정말로 덥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또 비가 엄청나게 온답니다. 이거 전부 다 기후 변화 때문이죠. 뭐 올해는 슈퍼 엘니뇨 막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 이렇게 감안을 한다라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청정에너지 쪽 그리고 수소 경제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누차 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에코프로 같은 종목 2015년도 주가 한번 보십시오. 2015년도에 5,000원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올라왔죠. 저는 지금 이 수소 섹터가 2015년도에 전기차 섹터들 이쯤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훨씬 현명한 투자자들은 어떤 투자자들일까요? 지금 2차전지 쪽이 야 여기서 뭐 더 오를까 더 빠질까 이걸 고민하는 투자자가 현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때 2015년도에 그런 걸 사두었다라면 그냥 고민하지 않고 그냥 들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수소 섹터가 그런 쪽인 것 같으니까 한번 잘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소 경제의 확장 가능성 주목해 보자는 의견이고요. 지금 시장 쉽게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종목 찾아보는 관점에서 친환경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수소 관련주 꼽아주셨네요.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종목 고민을 털어놓으시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셨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금요일장에도 저희 잊지 않고 찾아오니까요. 오후 4시 진짜 쉬운 진단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